지난 2018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무려 7년간 지속해왔던 특허 소송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두 IT 공룡의 특허 소송은 2014년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9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당시 이 배상금 규모를 두고 1심, 항소심, 대법원, 그리고 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소송전 끝에 합의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배상금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소송이란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두 회사가 전격 합의에 이르게 된 것도 긴 특허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분기 미국 내 우리 기업 연관 특허 소송은 총 54건으로 작년 같은 분기 3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모두 대기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정보통신 분야 27건, 전기전자 19건, 화학 바이오 4건 및 장치산업 4건 순입니다. 특히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관리 금융회사들의 무차별 특허 소송에 우리나라의 ICT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된 특허 관리 금융회사 소송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송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무엇이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보호 대상에 따라 크게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 방법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등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신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는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발명과 고안, 물품의 미적인 외관에 해당하는 디자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허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새롭게 생각해내거나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물건을 발명하는 것 외에 방법을 발명하는 것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음은 실용신앙권입니다. 실용신앙권은 실용적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어야 가능하지만 실용신앙권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앙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보다 짧은 10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가격이나 성능 외에도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디자인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와 같이 우리가 시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 즉 제품의 외적인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였을 정도로 최근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산업재산권은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이란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상품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표에는 상표의 이름, 상호마크, 글씨체 등이 포함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예술이나 문학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설, 시, 강연, 각본 등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 형태의 저작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작물 등을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입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 칩 회로 배치 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영업비밀 보호권이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것들이 생겨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 영업비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등록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출원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출원, 심사, 등록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발명이나 고안물보다 먼저 출원 등록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발명이나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되면 방식심사, 심사 청구, 실체심사, 특허 결정의 단계를 거친 후 설정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이 공고됩니다. 단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년까지,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심사 청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데요.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 공개된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업적 생산 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자연물, 순수 미술 저작물이나 물품성이 없는 캐릭터 자체 등은 디자인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특허 정보넷 등을 통해 출원하려는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출원인 또는 대리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단독 또는 관련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출원 여부, 창작자 및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 여부 등의 사항과 도면이 첨부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되면 방식 심사, 실체 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며 설정 등록 단계를 거쳐 등록 공고가 되는데요. 다만 비밀 디자인 신청이 된 경우 최대 3년간 공고가 유예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인기 캐릭터와 아이돌 그룹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상표와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상표로 카처럼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되는 등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 심사, 실체 심사를 거쳐 출원이 공고되는데요.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는 바로 등록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제품의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배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트북 제품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 제품 하나에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노트북을 얇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아이디어, 즉 PCB, 배터리 및 프로그램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핑의 느낌을 배가시키는 키패드의 튀어나온 형상에 대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실용신앙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둥근 끝처리와 백색의 외관과 같은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 및 상호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R&D, 기술 개발, 논문 및 출판물 등의 저작물 및 디자인 등의 창의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전 조사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모르고 침해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함에 있어 공동의 협의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검색,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동 대응, 특허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한다면 지식재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